또 함께해 주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다 강정수 AI 연구센터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박사님. 예. AI 연구센터장 우리 강정수 박사님. AI 시대에 핫하신 분인데 관세 얘기해 주실 수 있죠? 그럼요. 이건 저는 트럼프에게 날개를 달아줬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 트럼프에게 날개를 달아줬다. 경제적으로는 손해 볼 것이 없고요. 다양한 수단들이 존재하고요. 또 중간 선거가 남지 않았을 때 이런 수사학적으로 볼 때 엘리트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다크 스테이트, 무언가 보수건 진보건 간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간에 전통적인 엘리트들이 우리를 공격해 왔다. 이것이 자기가 1차 1기가 붕괴됐던 논리였던 것인데 이번에 바로 나왔던 것이 대법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보수고 진보건 간에 엘리트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바로 했잖아요. 예. 그 기자회견에서. 예. 그래서 앞으로 선거전에 있어서 마가를 조직함에 있어서는 싸울 수 있는 명분을 다시 한번 내놨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크게 손해볼 것이 없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협상이라든지 환급이라든지 이런 건 되게 어렵고요. 다만 이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관세를 납부했던 사람들이 이것을 지금 채권을 발행했고 여기에 흔히 말하는 사모펀드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들은 좀 수혜를 보겠죠. 왜냐하면 디스카운팅해서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 그들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는 있지만 경제적으로 큰 어떤 충격이라든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도 볼 수가 없는 것이 어떤 수단이 바뀐 것이지 관세 정국은 계속 가는 것이고요. 하나는 인플레이션의 인하에 조금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사람들의 기대감도 있지만 또는 미국의 재정적 적자가 또 커질 수 있다는 또 불안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법을 근거로 이제 관세 부과를 할 것이고 다만 이제 달라진 점은 예전에는 보면 이제 자고 일어나서 트러스 소셜에 100%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없어진 거고. 그런 상호 관세는 없어지겠죠. 하지만 이제, 충분히 이미 어느 정도 지금 관세와 관련돼서 유럽연합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또는 한국과 일본하고의 협상들이 어느 정도 완료가 돼 있고 이 부분들은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은 있다라는 거죠. 네네. 새롭게 말 안 들으니까 100%도 할게 이건 불가능하지만 그렇죠. 이미 어느 정도 협상 단계에 왔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제 관계에 있어서 이미 유럽 같은 경우나 중국도 탈미국화하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대단히 강화된 거고 이미 중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 수출 비중에 있어서 미국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구조적인 국제 경제의 흐름들을 지금 저 결정으로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갑자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나 중국이 미국에게 유럽이나 중국이 다시 친해지자 이렇게 얘기할 일도 없는 거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 큰 변화가 국제 경제에 있어서나 국제 정세에 있어서나 만들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좀 전에 전화 연결했던 강민욱 교수님도 그렇고 우리 강정수 박사님도 그렇고 오늘 두 분 다 강씨구나. 그러니 중요한 거는 결정적으로 달라진 게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우리 여전히 15%예요. 네. 우리 25% 했다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한 해 만에 해서 15% 낮췄다고 좋아했는데 대미 투자도 그대로 가야 될 것 같고 네. 환급 받는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소송 걸릴 거 아마 네. 트럼프 행정부가 끝나고 나서나 받는다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2년 동안 소송하겠다면서요. 이러면은 진짜 그냥 그동안 불확실성이고 시장에서는 이 이슈를 이제 크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한 주식시장에서 미국 주식에서 올해 중에 가장 중요한 국면이 이번 주가 저는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금요일 날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크게 나쁘게 보지도 않았고 크게 좋게 보지도 않았는데 환호하지도 그것이 않았고. 단 하루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주말 정국 이후에 오늘 어떻게 장이 열리는가에 따라서 미국 장이 열리는가에 따라서 큰 반등이 일어날 수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요. 하지만 큰 몰락이 일어난다든지 크게 빠진다든지 이런 일은 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엔비디아 엔비디아죠. 실적이죠, 사실. 네,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저는 실적은 나쁘지 않을 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도 65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은 예. 3분기 실적 발표 때 엔비디아가 가이던스로 얘기했던 거예요. 본인들이 한 650억 달러 정도 예. 매출할 거고 네.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낼 거라 했더니 네. 지금 기간에서 252억 달러 이렇게 지금 적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도달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계속해서 결국은 빅테크들이 여러분 미국의 빅테크 4개 기업이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카펙스를 지금 증가시키고 있다는 거는 이미 여러분 아마존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에서 올해 카펙스 투자를 계속해서 증액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수요는 넘쳐날 것이다. 수요는 넘쳐날 것이고 가장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블랙엘들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가에서 블랙엘이 생각했던 것보다 TSMC에서 잘 생산돼서 여기에 마진율은 어떨 것인가. 즉 양산이 지금 본격적으로 되고 있다라면 여기에서 마진율이 H200하고 H200을 능가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고 결국은 이 2분기 가이던스가 중요하다라고 다들 투자자들은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저는 가이던스도 나쁠 수가 없는 것이 네. 61%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빅테크 4개 기업에서 지금 올해 카펙스 투자를 증액시켰단 말이죠. 30%가 넘게 증액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엔비디아의 수요가 흔들릴 거라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엔비디아가 끝부분에 또 실적 발표를 하는 것도 그렇고 전체 지금 일종의 지금 AI 경제에 있어서 맏형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든든하게 또 방어를 해주면서 AI 거품은 지금 붕괴되지 않는다. 버블은 붕괴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시장에 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궁금하네요. 저도 뭐 실적이야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그게 시장 예상보다 또 대충은 높게 나오게 네. 애널리스트들이 적당하게 또 낮춰서 예상을 하니까 네. 그런데 이제 시장 반응은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오히려 더 궁금해요. 오픈 AI에 $1,000억 주고 오픈 AI는 그걸로 엔비디아 칩 사고 처음에 나왔던 네네, 그 순환 뱅뱅 순환 거래. 돌던 네, 순환 그 거래. 얘기에서 이게 $300억 확 줄이고 네. 무슨 뭐 투자 파트너십도 단순 지분 투자의 형태다. 이거 보니까 저의 제1감은 젠슨 황이 얼트만 약간 잘못 엮이면 큰일 나겠다 생각한 거냐 싶기도 한데.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요? 우선 네. $1,000억 투자한다는 건 2030년까지 대단히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우리가 $1,000억 투자하겠다라고 작년 9월에 약속을 했던 그게 겁니다. 2030년까지의 예, 얘기였습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때 네, $1,000억 일시불로 2026년에 주겠다 얘기했던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는 다양한 옵션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아하. 이거 논의하지 말고 일단 300억 현금으로 지금 당장 줄게. 그 대신 일단. 뭐 다양한 조건 필요 없고 그냥 지분 주세요. 이렇게 지금 결정이 난 거고 예. 또 물론 젠스랑도 조금 삐진 것이 있죠. 왜냐하면 왜 삐져요? 그날 9월 달 발표하고 나서 2주 이후에 예. 오픈 AI가 AMD에게도 투자를 받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바람, 그러면서 엔비디아 바람을 피웠구나. 네, 오픈 AI가. 엔비디아 막 그래서 10월 첫째 주에 미국 MBC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했던 말이 자기랑 협상하고 있으면서 옆방에서는 AMD라고 협상하고 있었다라고 자기는 해석을 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2주 만에 발표가 났던 기분 거니까. 나쁘겠네요. 그렇죠. 상황이. 근데 그만큼 오픈 AI가 성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픈 AI가 지금 뭐 구글의 추격을 당하고 있고 뭐 클로드, 엔스로픽의 클로드의 네. 추격을 당하고 있는데 만약 오픈 AI가 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AI 거품 완전히 터진 겁니다. 그거를 엔비디아가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에 대항하고 있는 오픈 AI에 대항하고 있는 구글이 제미나이를 TPU로 발전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건 엔비디아의 칩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이게 브로드컴하고 같이 흔히 말하는 여러분 ASIC 칩으로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데 거기가 성공하고 엔비디아 칩을 쓰고 있는 오픈 AI가 성공을 못한다? 아하. 이거는 이 경제에서 엔비디아도 몰락하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오픈 AI는 싫더라도 싫더라도. 자꾸 옆에 겼는지를 지금 주고 있고 막 자기 막 몸값 살려가지고 막 AMD도 만나고 있고 다른 것도 뭐 만나고 있고 소프트뱅크도 만나고 있지만 네. 오라클도 만나고 있지만 네. 그래도 오픈 AI는 살려야 됩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반드시. 왜요? 구글이 지금 너무 강력해지고 있는데 구글이 엔비디아 칩도 쓰고 있지만 TPU라는 독립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오픈 AI가 여기서 힘겨루기 위해서 적절하게 구글을 눌러줘야 사람들이 엔비디아 칩이 역시 최고구나. 그 TPU가 브로드컴에서 나온 그렇죠. 거고요? 브로드컴에서 해서 물론 TSMC가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이 구글과 브로드컴이 협력을 해서 지금 만들고 네, 있는 네.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항선은 명확하게 거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픈 AI는 반드시 살려줘야 됩니다. 살려줘야 된다. 네. 근데 올해 보면은 그 오픈 AI뿐만 아니라 엔스로픽도 그렇고 뭔가 상장 이슈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이 부분도 또 투자자 관점에서는 좀 봐야 되는 거고 네. 이게 경쟁이 가속화돼서 뭔가 시장 전체적인 파이 자체가 커지는 거는 분명 AI 산업에서 분명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오픈AI의 독주는 좀 끝났다라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독주는 사실상 끝났다고 볼 수 있는 예. 거고요. 독주는 너무나도 사실 오픈AI가 챗GPT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어요. 예. 페이스북보다 빨리 성장했고, 뭐 인스타그램보다 빨리 성장했고, 심지어는 틱톡보다도 더 빨리 성장하면서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용자를 9억 명을 작년 11월에 돌파했으니까 아마 3월 정도에는 우리 10억 명이라고 10억 명이라는 또 상징적인 숫자가 느낌이 있거든요. 곧 저는 3월 정도에는 챗GPT가 10억 명 돌파를 발표할 거라고 보고요. 가장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과연 엔스로픽이 먼저 상장할 것이냐, 네. 오픈AI가 먼저 상장할 것이냐. 만약에 시장에 자금의 유동성이 충분하다라면 두 개 다 상장해도 좋습니다. 예. 그리고 2등해도 괜찮아요. 예. 근데 지금 유동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전문가들이 왜 이렇게 주식시장에 유동성이 없는가 또는 크립토 시장에 유동성이 없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면은 또 여기다 스페이스X까지 상장을 하겠다? 그러면 감당이 안 되는 유동성들이 지금 시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그게 거거든요. 어느 쪽으로 쏠릴지 모를 그래서 거예요. 1등으로 먼저 상장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엔비디아의 투자를 확실히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거고 또 이러한 매출 목표도 이번에 조정을 좀 했거든요. 예. 2028년까지 매출 목표도 하고 그다음에 본인들도 투자 액수를 엔비디아한테 1,000억 달러 받기로 했지만 지금 300억 달러 받기로 해서 700억 달러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일단 이거 받은 건데요. 본인들의 지출 규모를 또 줄였습니다. 여러분 네. 아시겠지만 지금 오픈AI가 같이 발표한 것은 약 30기가와트는 원자력 발전소 30개입니다. 이거를 2035년까지 미국에서 짓겠다고 하는 것을 예. 13기가와트로 줄였어요. 거의 반 이상을 줄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반 이상을 줄이면서 현실적으로 조금 목표를 좀 낮췄다라는 것은 지출 구조를 좀 줄이겠고 그다음에 또 얘기를 했던 것이 본인들이 다 짓겠다 그랬거든요. 뭐를요? 네. 데이터 센터를 아, 이제는 예, 필요한 예, 걸 그것이 예, 아니라 이제 예. 아마존과 구글 거 마이크로소프트 거 쓰겠다. 아. 그래서 빨리 대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현실화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카펙스 투자를 아마존이 높이니까 바로 주가가 내려가고 구글이 또 높이니까 내려가고 아하. AI 투자하는 건 이해하는데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거 예, 아니야. 예. 돈을 좀 벌어야지. 그러니까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현실적인 투자자들의 요구 그리고 경제 요구를 오픈AI가 수렴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경영자들이 흔히 말해서 너무 잘 나갈 때 우리 지금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못 말리니까 마음대로 하다는 발표에서 현실적인 발표의 현실성들, 계획의 현실성들, 어떤 경영 전략의 현실성들을 좀 가져왔다는 부분에서 오픈AI도 지금 엔스로픽의 경쟁을 느끼기 때문에 네. 예. 그들보다 먼저 상장하고 싶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사전 비판들을 사전에 좀 정리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현실적인 IPO를 네. 이 프로세스를 과정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수익을 좀 빨리 내고, 내겠다라는 네. 그 그렇죠. 방향으로 잡은 거네요. 그러면 손익분기점을 빨리 가겠다. 예, 왜냐하면 엔스로픽의 손익분기점 목표는 2028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픈AI는 2030년인데 많은 예. 전문가들이 2030년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글쎄.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서 어떻게 돈을 그렇게 벌겠다는 예. 거지? 그러니까 돈 쓴 걸 줄여서 손익분기점은 2028년 아니더라도 2030년 확실하게 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거죠. 버는 게 시원찮이 쓰는 걸 좀 줄이겠다. 그렇죠. 근데 저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2월 중에 벌써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딥시크 2 버전이 한번 나올 건데 했는데 별 얘기 없네요. 새로운 딥시크의 2차 쇼크에 대해서는 아마 2월 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3월 달에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베타 테스터들이 일부 테스트를 하면서 대단히 성능이 좋다라는 평가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베타 테스트는 뭔데요? 일종의 사전에 그것을 써보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 근데 이 전문가들이 써보고 있는데 이 전문가들이 쓴 것을 진짜 확인할 수 있느냐 할 때 언론들은 확인은 아직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언론의 일종의 흘린 건지 예. 실제로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건지 내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예. 건지는 알 수 없지만 테스터들의 평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좋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에는 딥시크가 나올 거고요. 사실은 설 연휴 기간에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는 대부분 보도가 안 됐는데 처음으로 구글의 이 제미나이 로보틱스 즉 피지컬 AI를 오픈 소스로 또 풀었어요. 어허. 그러면서 사실 중국은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지금 예. 쫓아오고 있다라는 미국을 쫓아가고 예. 있다는 부분에서는 흔들림 없이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딥시크 같은 경우에도 아마 지금 또 중국에서 이제 맏형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곧 새로운 버전이 나오지 않을까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어느만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나요, 딥시크?
딥시크도 많이 쓰고요. 네. 지금 뭐 중국 거 중에서 정말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퀀이라고 해서 알리바바도 많이 쓰고요. 예. 그다음에 치프라는 데서 만드는 뭐 GLM이라는 것도 많이 쓰고요. 어디 중국만 씁니까? 글로벌리 다 씁니까? 글로벌리 씁니다, 여러분. 오.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의 80%가 중국 모델을 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암 보안 이슈가 있어서 뭔가 중국의 공산당들의 백도어가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데요. 어허. 그런 것은 예. 우리가 딥시크를 우리가 외부로 들어갈 때나 월드와이드 웹으로 들어갈 때나 앱을 받았을 때는 문제가 되죠. 이거는 중국이 운영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다운로드 받아서 왜 스타트업들이 받냐면 미국, 영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기업들도 엄청나게 받고 있고요. 사실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암암리 다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비용 절약적인 것이 네. 지금 엄청나게 이용자들이 늘어나기 있기 때문에 예. API 비용을 오픈 AI나 엔스로픽이나 구글 제미나이에 갖다 줘야 되거든요. 예. 네. 뭐 미국의 스타트업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그렇고 유럽에 있는 기업들도. 근데 중국 걸 다운로드 받아서 제가 제 서버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예. 서버를 설치하면서 다 뜯어보면서 아 여기에 보니까 백도어가 있네. 이거 막아버려야지. 여기에 보니까 시진핑 욕 못하게 돼 있네. 풀어줘서 시진핑 욕하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제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정 능력도 관리 능력도 제어 능력도 대단히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부분에서 미국 중국에서는 우리가 접속해서 쓰는 것 말고 기업이 다운로드 받아서 이번에 한국의 국가대표 부분에서 네이버가 떨어진 것도 네이버가 일부 알리바바의 콘을 썼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순수 국가대표면서 국산 쓰지 않았다. 중국산이 들어갔다고 해서 정부에서 떨어뜨린 거거든요. 아하. 네이버마저도 여러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하.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3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7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4% 강세가 예상됩니다. 좀 예상 7일 지수 5,948, 그리고 코스닥도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7일 지수는 1,167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3%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9만 5,800원, SK하이닉스도 3.6%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98만 4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현대차도 2%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2만 1,000원, LG 에너지솔루션도 지금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죠. 예상 체결가 40만 3,5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2%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가 178만 8,000원, SK스퀘어가 4% 강세 예상되고요. 기아, 두산 에너빌리티 상승 출발 예상되고 KB금융 3% 강세가 예상됩니다. 오늘 지금 보험주들 강세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기대감이 지금 빠르게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15% 급등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해상도 42,750원 호가 집계됩니다. DB손해보험, 흥국화재는 지금 상한가가 예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화재 그리고 현대해상 다 오늘 강세가 예상됩니다. 최근에 뭐 증권주, 금융주 그럼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장에서는 또 보험주들의 강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미래에셋생명도 역시 상한가 예상되고 있는 모습이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6%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40만 8,500원, 에코프로 4.9% 강세 예상되고요. 예상가는 17만 9,900원, 에코프로비엠도 1% 상승 예상됩니다. 삼천당제약 2% 상승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는 65만 7천 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1.4% 상승 예상되고요. ABL바이오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케어젠 2.5% 상승 예상되고요. 코오롱 티슈진, 리노공업 보합권 예상됩니다. HLB 역시 보합권 예상되고 호가는 5만 3,4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오늘 개장까지 한 4분가량 남았는데 와 오늘은 금융주들 굉장히 강세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반도체, 자동차 혹시 대형 주장이네요. 확실히 아직까지는. 그지 뭐 대형주만의 문제일까요? 지금 분위기 봐서는 야 대단하다. 네. 안 무서우세요, 박사님? 저는 너무 놀랐는데요. 어떻게 하루에 11%, 20%가 올라요? 어떻게 아까 20%씩 보험주, 보험주들 어떻게 저렇게 올 삼성생명, 수가 있습니까? 미래에셋생명. 뭐 11%가 아니고 상한가도 같습니다. 네, 어제 그러니까 지금. 정말 예, 예. 한국 증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기세가. 네. 돈이 갈 데가 없잖아요. 미국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월 초에 지금 소프트웨어에 대한 주가들이 폭락하고 2%, 20% 또는 40%까지 폭락을 했잖아요. 네. 그럼 과연 그 돈이 지금 크립토로도 안 가고 있고 그러니까 금으로도 안 가고 있고 그 어디로 가죠 돈들이? 결정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이번 주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게 이번 그래서 결국은 AI 대장주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짚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AI 기업들과 같은 경우 특히 인프라 기업들, 엔비디아 또는 팔란티의 응용 기업들 비즈니스의 성적 실적은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네. 계속해서 주식은 횡보하고 있잖아요. 네. 이 갭은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어허. 저는 언젠가는 이것이 상관관계로 연결되는 시점이 올 거라고 보는 거고 결국은 네. 유동성 자체가 본인들이 지금 어디로 흘러야 될지를 결정 못하고 한 2, 3주를 왔으면 이거를 한 달, 두 달 끌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 예.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될 거고 결정한다라면 더욱더 안전한 즉 대장주 그리고 이 AI 경제의 흐름을 이끌어 나갈 전통적인 아마존이나 알파벳이나 메타라든지 이러한 빅테크들에 다시 관심을 좀 받을 가능성들이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다시 관심 받을 가능성이 좀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이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제 뭐 미국도 미국입니다만 워낙 국내 증시 여기가 지금 뜨겁지 않습니까? 네. 또 그리고 이런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이런 경쟁이 가속화될수록 결과적으로 메모리 품귀 현상. 그렇죠. 네. 그이 내러티브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너무 좋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제가 독일 언론들을 이제 꾸준히 보고 있는데요. 독일 언론도 저렇게 비싸고 이제 100만 원을 가져가고 있는 삼성, SK하이닉스 아직도 저렴하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시아장에서는 반드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봐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 걸 봐서는 독일 네, 독일 언론에서도 네. 경제 언론에서도 네. 이거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저평가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주식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지금 인프라스트럭처 즉 곡괭이와 괭이는 너무나도 아직 우리가 AI 광산 즉 금광 골드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초입국밖에 파지 않은 거예요. 네. 젠스랑이 올해 CES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2026년은 인퍼런스의 시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트레이닝의 시대였다라면 네. 훈련의 시대였다라면 인퍼런스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소비하는 겁니다. 곳곳에서 AI를 쓰게 된다는 거죠. 기업에서뿐만이 아니라 개인 모두가 쓰게 되면 그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GPU를 베라 루빈이 만들어낼 거고 그 베라 루빈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 삼성전자 이번에 통과했던 HBM4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라 루빈은 지금보다 더욱더 블랙웰보다 더 많이 팔려야만 할 거고 더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구조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고 AI 시대는 골드러시는 이제 시작됐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가 인류 역사상 앞으로 한 저는 4, 5년 더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언제 오나 또 오나 싶을 정도에 저는 오고 있고 여기에 정말 우연인지 아니면 이것도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정말 잘 이 흐름을 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오죽하면 랩마겟돈 얘기 나오는데 이 랩마겟돈 얘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AI 쪽에 대한 예. 이 수요가 많다 보니 지금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전통적인 이 HBM 이쪽에 있는 부분도 엄청나게 쏠리고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여러분 아까 말했던 제가 인퍼런스 시대라고 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를 자주 불러오고 그렇죠.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써야 했던 것은 가까이 뒀다가 계속해서 써야 되는 이러한 낸드 메모리도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게 된다. 그러니까 메모리하고 스토리지 쪽하고. 그렇죠. 스토리지, 예. 그러니까 이 저장 스토리지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스캔 디스크 원래 USB 만든다는 곳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스캔 디스크에서가 여러분 뭐 만드냐면 ESSD라고 해서 엔터프라이즈, 예. 기업용 스토리지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기업용 스토리지라는 것은 스토리지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패키징도 있어야 되고 연결고리도 있어야 되는데 아, 이 얘기를 네. 저희가 좀 개장하고 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보자 개장합니다. 네, 2월 23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경제 비상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위법이다라는 판결이 나왔고 글쎄요, 시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더 이어지는 양상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만큼 오히려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상황이다라는 해석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또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기대감, 모멘텀까지 더 반영이 되면서 시장 상승이 예상이 됐던 상황이죠.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5,903으로 1.6% 상승입니다. 코스닥도 1% 올라갑니다. 1,166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3% 올라갑니다. 지금 19만 6천 원.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2.7% 올라갑니다. 97만 5천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2% 상승하고요. 현대차도 4.3% 올라갑니다. 53만 1천 원. LG 에너지 솔루션 0.7% 상승 중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4% 올라갑니다. SK 스퀘어가 1.3% 상승하고요. 기아가 2.6% 올라가면서 17만 4,700원. 두산 에너빌리티 보합권 0.58% 상승이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떨어집니다. 123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입니다. 에코프로가 지금 6% 강세입니다. 18만 2,500원이고 알테오젠도 1.4% 상승합니다. 40만 8천 원. 에코프로 BM이 3.2% 올라갑니다. 22만 1,500원이고 삼천당제약도 상승합니다. 65만 3천 원. 레인보 로보틱스는 약보합권이고요. ABL 바이오 보합이고요. 리가캠바이오가 0.9% 상승합니다. 그리고 케어제는 1% 오름세로 15만 1,700원, 코롱티슈진도 상승 중이고 리노공업, HLB, 소포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장에서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보험주들 생명보험, 손해보험 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화생명이 6% 강세고요. 미래에셋생명은 상한가입니다. 16,120원. 그리고 지금 삼성생명이 15% 급등합니다. 25만 2천 원. 지금 화면에 약간 지금 너무 시세가 급등하다 보니까 아직 잡히지 않는 상황인데 삼성생명은 15% 급등이고 미래에셋생명은 상한가입니다. 자, 그리고 한화생명, 동양생명, 그리고 재보험사죠 코리아니까지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손해보험 쪽도 좋습니다. 흥국화재가 23% 급등 중이고요. 현대해상이 15% 급등합니다. 그리고 삼성화재, 코리안리, 하나손해보험 다 올라갑니다. 오늘 보험주들 흐름 굉장히 좋아요. 오늘 조선주도 좋네요. 대한조선이 14% 급등 중이고 HD 한국조선해양도 1% 상승합니다. 다만 이제 대한조선이 워낙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선주 섹터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그 외의 종목들은 상승폭 다소 제한된 모습이고 전선주들 흐름 좋습니다. 대원전선이 10% 급등 중이고요. 일진전기 8% 강세, KBI 메탈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대한전선도 2% 올라갑니다. 가온전선도 1.3% 상승 중이고 그리고 적층세라믹 컨덴서 쪽도 좋습니다. 아모텍, 삼성전기, 코스모신소재, GIS 다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사막 컨덴서까지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자동차 쪽 지금 보시게 되면 현대차가 4%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HL만도도 3.6% 상승 중이고 기아도 올라갑니다. 현대모비스도 지금 44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702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1,782억 원 순매수네요. 외국인과 기관은 111억 원, 1,617억 원 순매도고요.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284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9억 원, 169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4만 60전 하락하면서 1,443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니까 반도체 좋고 자동차, 보험주 좋네요. 예. 지금 자, 안 좋은 예. 데가 특별히 보입니까? 네? 안 좋은 쪽이 뭐 특별하게 보이나요? 안 이 좋은 와중에. 쪽이요? 예. 제가 보기에는 한화자 붙은 종목들이 오늘 다 같이 하나그룹주가 조금 아무래도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또 시세를 냈으니까 시세를 좀 차익 실현 냈으니까. 물량들이 나오는 모습 정도로 보시면 그런 될 것 정도로. 같아요. 예. 그래도- 바이오는 바이오는 이제 종목별로 좀 희비가 엇갈리는 희비가 것 엇갈리고. 같습니다. 예. 예. 그러네. 예. 근데 아까 네. 강 박사님 아까 설명하시던 것 중에 ESSD라고 ESSD. 얼핏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죠? 그러니까 스토리지인데 기업들이 서버용에 많이 쓰고 있는 기업들이? 스토리, 네, 쓰고 있는 스토리지인데요. 이거를 예. 전문으로 하는 이 스캔디스크에서 이거를 AI용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샌디스크에서 네, 샌디스크에서. 그러니까 예. 지금 가장 지금 메모리 시장에서의 뭐 이게 랜드 메모리든 DDR이든 또는 네. 전통적인 스토리지든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 워낙 AI 쪽에서 수요가 폭발하다 보니 이쪽으로 그쪽으로 그 물량을 돌리는 거죠. 왜냐하면 예. 여기가 마진율이 좋으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쓰는 PC용이라든지 게임 PC라든지 사무용 PC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메모리가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부족하게 되는 풍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발생하게 되는 거고 또 그만큼 메모리를 어떤 메모리든 메모리를 만드는 기업들 당장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메모리 만드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SK도 마찬가지고 설비 투자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대단히 예. 보수적으로.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여기는 사이클을 즉 많이 팔리다가도 떨어지게 되는 이런 사이클들을 만들었던 산업이기 때문에 이 사이클들이 또 내려갈 것을 우려해서 설비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 빨리 신속하게 않는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 수요는 많고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계속된다. 그것은 마진율이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서 이런 기업들의 실적들이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지금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샌디스크 제가 샌디스크라는 그 회사를 처음 본 게 USB에 샌디스크 네. 적혀 있던 그 기억이 12메가바이트. 56. 아니 근데 얘가 작년에 계속 뭐 40불 뭐 이러던 게 27불, 30불, 40불 하던 게 지금 725불을 갖다가 650불이네요. 맞습니다. 얼마나 벌어졌길래요? 그러니까 뭐 예. 매출 자체도 이제 계속해서 예. 증가하고 있지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A라는 기업에서 팔 때 이걸 갖다 $5에 팔 것을 예. 저쪽 AI 저희 데이터사이트에서 하면 $50 불러주는 거예요. 예? 근데 비용은 예. 워낙 저렴하니까 품귀 현상이 발생하니까. 품귀 현상. 품귀 현상이 왜냐하면 설비 투자를 예. 증설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예. 이러한 전통 메모리지도 또 중국 거는 쓰기는 좀 부담스러우니 예. 그러니까 지금 후레패카드나 델 같은 경우에는 중국 걸 쓰겠다라고까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건 기술이 그렇게 고난이도 기술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샌디스크라든지 이런 데들에 대한 수요 앞으로의 전망들이 너무 밝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주가가 치솟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렸던 이 SSD 같은 경우에는 기업용 대형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예. 대형 스토리지는 기술력들이 많이 필요해서 격차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 항상 우리가 HBM도 마찬가지지만 패키징 기술이 중요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 SSD 같은 경우에도 패키징 기술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격차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샌디스크가 이런 부분에서 앞서가고 있는 것 그리고 일본에 있는 기업들 그래서 전통적인 지금 메모리 기업 우리의 이 고사양 메모리라고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만드는 HBM뿐만이 아니라 우선은 중국 기업들의 제한적인 이런 지정학적 갈등이 있기 때문에 비중국권에서 만드는 모든 메모리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휴레패커드는 뭐 크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작년 10월 이후로 조금 뭐 부진한데 이쪽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예. 만약에 이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서 여러분들 지금 신학길에서 뭐 자녀들 컴퓨터 사주기 위해서 가격 보시면 놀라시잖아요. 예. LG그램이 과거의 LG그램이 아니잖아요. 예. 무슨 금덩어리 같잖아요. 아. 가격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지금 애플이 안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애플 살 때다 그래서 지금 애플 막 사고 있고 요즘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가격이 올라가면 저 같아도 지금 아이패드를 바꿔야 되는데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면 뭐 1년 좀 더 쓰지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네. 가격을 쉽게 못 올립니다. 그러면 그러면 내가 구입하는 비용은 증가했는데 후레패카드나 대리 입장에서는 가격 증가를 소비자들에게 바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야, 그렇게 되면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즉 이들이 실적이 나빠질 걸 기대해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회수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가격을 소비자한테 전가가 쉽게 빠르게 못한다. 네. 여기에는 시간적인 인터벌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 마진이 대단히 악화되는 마진 압박을 받는 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레패카드나 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기업용 서버로 좀 더 우리는 더 생산하겠다. 뭐 소비자들 PC는 가격이 더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알 바 아니고 거기보다는 기업으로 더 가겠다라고 해서 분명히 이번에 실적 콜에서 앞으로 2분기 때는 기업용 서버를 더욱더 많이 만드는 쪽으로 AI 서버는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명확하게 줄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사람 마음 비슷하구나. 네. 저 한번 둘러보다가 네. LG 저도 이것도 LG G입니다만 네. 그게 그램의 G가 아니고 골드의 G로 보이더라고요. 가격표 보니까 네, 네. 진짜 비싸졌더만. 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구매를 늦춥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 올릴 수가 없거든요. 예. 네. 이것이 지금 이러한 최종 PC를 만드는 사실은 LG전자도 여기에 타격을 좀 받게 될 거예요. 예. 삼성전자도 또 만들고 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최종 완제품 PC를 만드는 기업은 마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들 입학하면서 또 이렇게 나 노트북 하나 바꿔줘 사줘 뭐 폰 다음 바꿔줘. 학기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다음 학기에. 그러네요. 저 소프트웨어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한참 이제 그 AI 공포란 얘기 많이 네, 나왔고 맞습니다. 또 엔스로피 클로드 코어크 나오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네. 직격탄을 맞는 양상이고 네.
사실 뭐 제 주변에도 뭐 어도비 안 쓰는 사람 많아지고 네. 그다음에 마소도 그 영향을 받았고. 네네네. 근데 오히려 이때가 또 살 기회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네. 어떻게 저는 보세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 우선은 우선 과장돼 있는 건 맞아요. 네. 뭐 사실 뭐 미국에 있는 노래방 기계죠. 노래방 업체에서 물류 업체까지 하면서 우리가 맞아요, 물류 물류로 업체까지. 예, AI로 물류의 비용을 낮췄다. 또 이번에 사이버 보안 업체까지. 네, 다 그러니까 나가요. 옆에 있는 네. 다른 큰 대형 물류 업체들도 주가가 폭락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지금 공포감이 저는 분명하게 조성이 되어 있고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물류센터의 이런 뭐 소프트웨어를 다 대체하는 저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봐요. 네. 다만 전통적으로 SaaS라고 하는 소비자 형태, 즉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던 서비스 나우라든지 세일즈포스라든지 어도비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네. 흔히 말하는 우리 한국 이런 표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시트 베이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석당이죠. 네. 한국은 이제 두 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러니까 머리 하나당 가격을 매져왔는데 예. 10명에 있다고 해서 10명을 요구하는 이러한 그렇기 때문에 워낙 수익률이 좋았어요. 예. 거의 80%까지 육박했거든요. 네, 네. 떼돈을 벌어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요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당장 무너져서 생각해 보세요. A라는 기업에서 뭐 SBS 비주를 우리가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도 개발자 계세요. 여기 있는 개발자분들을 제가 저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장님이 우리 이제 사스 쓰지 말고 너네가 다 만들어. 다 만들 수 없어요. 아, 이분들은 예. 그 부분 거기에 특화된 부분이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도 조금 만들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쓰던 거를 10명 거를 쓰던 거를 5명만 쓰지 뭘. 이렇게 갈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시트 베이스드라고 하는 좌석당으로 받는 것에서 100명 받는 것을 80명밖에 못 받는 거고 50명밖에 못 받게 되다 보니 그들의 매출이 줄어들 겁니다. 예. 매출이 줄어든다는 부분에서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건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모든 산업에 이것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과장돼 있다. 이 부분들은 저는 어느 정도 조정 국면을 지금 겪었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사람들이 조금은 현실화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야, 지금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지표가 나왔는데 23.5% 증가거든요. 네. 전년 대비. 반도체가 134.1%네요. 그렇죠. 그러니 결국 반도체, 뭐 석유 제품, 컴퓨터 주변기기 이런 게 수출이 늘었다는데 승용차는 한 27% 가까이 마이너스고. 그럼 반도체 이만큼에 134%가 늘었는데 전체 수출 지표가 23.5면은 딴 데는 준 데가 많다고 그렇죠. 봐야 그렇기 되네. 때문에 요즘 K자형 K자형. 네, 경기 네. 회복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 OECD도 공식적으로 한국은 그런 형태를 가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그나마 반도체라도 지켜줬기 때문에 그러네요. 긍정적으로 본다라면 좋은 예, 의미지만 예. 너무 특정 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 한국 경제의 건강한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전체 나머지 부분에서 어떻게 회복을 가져갈 것인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런 것도 우리 강 박사님 관심 갖고 보시나 저기 이런 설왕설래가 있어요. SK 하이닉스가 미국으로 상장하네. 그게 뭐 중복 상장인지 아니면 별도의 상장인지 뭐 썰이는데 혹시 뭐 들은 얘기 있어요? 뭐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뭐 충분히 고민해 볼 수가 있죠. 고민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예. 한국에서 반도체 인력을 모집하는 글쎄. 이러한 것을 네, 하게 되면 네. 충분히 SK 하이닉스에 재직하고 있는 대단히 높은 수준의 R&D 역량 엔지니어들도 충분히 여기서 해봤으니 나도 한번 테슬라 가서 새로운 미래 칩에 대한 설계에 참여해 보고 싶다. 이건 개인적인 욕망일 수가 있거든요. 예. 연구에 대한 목표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인재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 인재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한국의 연봉과 미국의 연봉이 공이 다르잖아요. 공이 달라요. 네, 공이 달라요. 그럼 이거에 대한 돈을 메꾸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금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네. 매출만으로 번 돈만으로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IPO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중복 상장하는 방식으로 해서 투자 자금을 끌어와서 결국은 R&D 역량의 확보 또는 미국 본토에서 R&D 역량을 확보하는 것 예.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자금에 있어서 좀 더 큰 성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앞으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최소한 4, 5년 이 주기가 더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장기 전망 속에서 계획을 즉 국내에 머문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인재를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나오셨으니까 테슬라 좀 짧게 네네. 여쭤볼게요. 사이버캡 생산한다면서요. 이 사이버캡이 운전대도 없고 페달도 없는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1호가 생산이 됐죠. 네. 1호가 생산이 돼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보통 약속 잘 안 시키잖아요. 특히 시간 약속. 안 시키는데 이번엔 지켰네. 웬일이야? 예. 이래서 지금 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러분
첫 차를 생산하는 것과 양산은 다릅니다. 아. 우리가 블랙엘도 생산하고서 양산은 속도가 늦어졌잖아요. 이 양산이라고 한다는 것은 수율도 맞춰야 되는 거고 검증도 해야 되는 거고 다양한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4월부터 양산이 됐는데 일론 머스크가 지난번 1월 말에 있었던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정말 지루할 정도로 늦게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루할 정도로. 지루할 정도로. 주가도 약간 요즘 지루하고. 네, 지루하죠. 그 모멘텀이 저는 이제 어떻게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이제 결정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사이버 캡을 여러분들이 그거 생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뭐 여기에 어떤 48V 아키텍처가 들어가니 뭐 기술적으로 좋은 것들도 들어가긴 했지만 네. 중요한 거는 미국 정부의 법의 개정 속도와 사이버 캡의 생산 속도는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마찬가지로 한국도 마찬가지죠. 예. 스티어링 휠, 핸들이 예. 없고 예. 가스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이 없는 차를 예. 정부가 허락해주지 않은 이상 대량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에 대한 캡이라고 하죠. 1년에 최대 생산할 수 있는 게 이미 걸려 있는데 네. 이것을 개정하는 하원의 소위에서는 통과가 됐어요. 예. 소위에서는. 소위에서는 통과되는 그러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 거고 하원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원도 통과해야 되는 거고 상원 끝나고 나서 설마 안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에 주에서 이 교통과 관련돼서는 주가 우선은 이 핵심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 연방에서 그걸 마음대로 결정하세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헌법소원 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무려 아무리 속도를 내도 과연 중간 선거 전까지 낼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즉 사이버 캡은 제가 보기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테슬라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루하게 양산량을 생산량을 증가시킬 거라고 한 것은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러한 규제적인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마구 쏟아낼 수 있어서 4월부터 해서 뭐 매일매일 3,000톤씩 생산되면 도대체 이거 어디서 비즈니스 하라는 거예요. 어허. 지금 현재로서는 1년에 2,000대인가 3,000대값밖에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더 생산해도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이 혹시 개인에게 팔려는 거 아닐까? 개인에게 팔 때는 핸들 부착식으로 해가지고 핸들 스티어링 휠을 딱 붙여가지고 팔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영아님이 1위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는 여기에 올인해서 로보택시를 성공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실패할 거다. 그래서 되게 결연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뒤로는 엄청난 로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의회 통과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그것도 예. 중간 선거가 지금 결과가 매우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간 선거 전에 상황까지 통과하기를 원하고 있을 거고 지금 공화당이 다수니까요. 이 부분들을 아마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